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소식 이렇게 섞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네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있는 정유 공장을 공격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한 수단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공격할 수 있다? 그만큼 러시아 지금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개판돼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올 가을 겨울에 북한 생존할 수 있을지 정말 황당한 놀라운 이런 결과들이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갈수록 민심과 군심을 잃고 있는 김정은이 이번에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분으로 간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지 못하냐 하는 논리인데, 누군가 일부러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제 공산품의 품질 불량 문제에 격노하며 대대적인 검열과 처벌을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6월 22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과거 북한은 양말의 원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제작기계도 이탈리아에서 사오는 등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재료를 이용해 비교적 괜찮은 공산품을 만들었었다 라며 갑자기 양말이나 치약 같은 소비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RFA는 김정은의 이런 행태가 인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생필품 품질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애민정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런 의도 때문에 간부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고강도 방역 통제와 무역 중단으로 중국산 원자재 반입이 끊기면서 거의 모든 공산품 생산이 질과 양 모든 부분에서 크게 악화되는데요.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화물열차에 평양 고위층들을 위한 사치품과 고급 인테리어 자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간부들은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되지 않게 막아놓고 고품질 공산품을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내지 못하냐와 같은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당 차원의 검열과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는데요. 간부들은 모든 외부 공급이 막혀 품질 개선과 생산량 증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해지고 있는 이 같은 압박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현재의 문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이성적 폭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민은 물론 그 주민들을 통제해야 할 일선 간부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김정은의 행보, 과연 누가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 여기 RFA의 그 인터뷰하는 미국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과거에 평양에 가봤을 때 공산품 질이 괜찮았다. 왜냐?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오고 기계는 이탈리아에서 오고 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제는 기계는 있다 하더라도 원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형편없는 이런 질의 경공업 제품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치약이다. 불소다 뭐다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국경 통제하고 또 그래서 간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열차에도 자신들의 사치품만 인테리어 자재만 집어넣고 여기에 또 일부 또 권력자들이 빈 공간 여기다가 자기가 개별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 실어놓고 이거 갖고 와서 몇 배로 비싸게 팔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치약에 들어가는 좋은 원자재를 수입해 오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원자재 반입이 안 되죠. 그리고 배급이 또 안 되니까 출근율이 낮죠. 당연히 가동률 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품질의 경공업 제품이 나오겠냐라는 것인데, 그걸 관련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가 막아놓고 자기가 빨리 집 지어 올 연말까지 이거 10만 호 다 완성해 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또 간부들 때려잡고 하니까 간부들은 완전히 김정은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아니 그래도 우리 최고 존입이고 백두혈통인데 그러면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주 정보가 발달해 있고 통신이 발달하고 뭐 이러면은 뭐 어제 최고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뭐 이전 정도의 잘못이 있어요 하고 하면은 바로 하루 만에라도 뭔가 뒤집어질 수 있는데, 여기는 70년, 80년 동안 세뇌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중간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네요. 정말 이 사람은 얼마 못 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올 겨울을 북한이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정말 놀랍습니다. 쌀이 늘 부족한 북한은 옥수수와 보리, 감자 등 다양한 대체 작물로 식량 부족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작물은 역시 쌀입니다. 북한의 올해 벼농사 전망이 어둡다는 관측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벼농사 상황이 최악 수준을 넘어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6월 하순부터 한반도 전역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며 더 이상의 모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6월 3주차 기준으로 북한의 전국 모내기 완료율이 60%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데일리 NK가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6월 22일 전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평안남도 지역의 한 간부 소식통은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기본 면적의 6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라며 비루스 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기계와 농약 부족,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본 면적이란 밀보리와 감자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를 모두 합친 전체 면적에서 대체 작물 경작지를 제외한 순수 벼농사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북한의 올해 벼농사 경작지 면적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 극심한 가뭄을 겪어 농업용수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여기에 만성적인 비료 부족 문제, 극심한 식량 난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방역 통제로 인한 인력과 자재의 수송 차단 등 모든 악재가 겹치며 사상 최악의 식량 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선 간부들은 처벌을 우려해 모내기가 끝났다고 일제히 보고했지만 대부분 허위 보고로 밝혀져 이달 중순부터 내각 주도의 대대적인 검열과 처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국은 일선 농장 간부들에게 허위 보고가 드러날 경우 오직에 총화하겠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몽땅 책임질 줄 알아라 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애초에 일선 농장에 비료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고급 주택 건설과 무기 개발에만 매달린 북한 당국의 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가뜩이나 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마를 앞두고 평년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모내기밖에 끝내지 못한 북한. 올가을 재앙에 가까운 식량난이 체제를 크게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비료도 없고 또 전량세대 해서 기력이 다 빠져서 집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그래서 출근율 떨어지고 가봐야 배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또 안 오고, 안 온다고 야단치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농기구 없고 농기구 부품 빼가지고 입이 다 팔아먹고 없고 손은 풀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이런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들어버렸죠. 그래서 모내기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만큼 물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논에. 그런데 논에 물을 채울 물이 없고 농업 용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리 검사한다 하니까 일부는 쩍쩍 갈라진 마른 땅에다가 그냥 비를 꽂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를 꽂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삽니까? 죽죠. 근데 그것도 모내기 한 것에 실적이 포함되고, 그런데 아예 모내기를 하지 못한 게 평년 대비 40%나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비 오니까 이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장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물 받아서 하면 되겠네. 안 됩니다. 농사라는 게 시기가 있죠. 6월 이 혹석에 들어가면 이때 모를 심으면 이게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됐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식량에, 그러면 중국에게 좀 받아오면 되지. 중국도 지금 올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도 그렇게 호락호락 필요한 만큼 다 줄 수가 없죠. 그럼 대한민국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대한민국이 한 100만 톤 주면 되지. 우리도 식량 위기입니다. 줄 수 있습니까? 또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냥 오직 그래 잘해보자 하고 주는 정부입니까? 우리 잘해줄 테니까 니들도 잘하자
라고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도주의적 구호는 별개다. 왜 별개입니까, 그거? 인도주의적 구호도 그들이 우리에게 도발을 안 하는 조건으로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올해 식량난은 고난의 행군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은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생존시켜줘 버렸죠. 그럼에도 300만 명 인구의 15%가 죽었는데 올해는 생존시켜줄 주변이 없다. 이제 북한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김정은은 천하의 밉상으로 지금 계속 이미지 메이킹 되어가고 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저 세습 정권만 없어지면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저런 독재자가 들어와도 지금의 북한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세습만 하지 않으면 세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세뇌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하고도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럼 통일 바로 해야지. 통일을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면 안 돼요. 최소 수십 년간 북한 인민들 저렇게 게으르고 출근 안 해도 돼. 내가 뭐 배고프면 안 나가도 돼. 약속 안 지켜도 돼. 그리고 거짓말, 이거는 혁명을 성공할 때 거짓말 하라고 했어. 라고 하는 이 정신문화, 생활문화,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출근하지 않고 내가 게으르면 나에게 피해가 와. 또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처벌을 받아. 이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통일이 되면 안 되죠. 그냥 교류가 자유로운 이 시기를 수십 년간 보내야 되는데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왜? 뒤집어질 거니까. 라고 봅니다. 세 번째, 러시아 본토가 공격을 당했는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로스토프주의 대형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습했습니다. 러시아는 말 그대로 눈뜨고 당했는데요. 이 공습에 동원된 드론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6월 22일 오전 로스토프주 노보샤틴스크의 대형 정유시설을 공습해 풀바다로 만든 우크라이나 무인기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구매한 소형 다목적 드론이었다고 복수의 워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6월 22일 오전 바실리 골루페프 로스토프 주지사가 직접 나서 노보샤틴스크 정유공장의 폭발과 화재 소식을 전한 데 이어 몇 시간 뒤 현장에서 드론 파편이 발견되었다며 이번 화재가 드론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말 그대로 눈뜨고 당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드론은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 약 8km 떨어진 노보샤틴스크 정유 공장을 현지 시각 오전 8시 40분에 강타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43분 뒤인 오전 9시 23분에 한 대의 드론이 더 날아와 정유 공장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러시아가 이 정유 공장 피습 전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소형 드론이 정유 공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지 주민들도 드론 접근을 영상으로 촬영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느려 터진 드론이 정유 공장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는 장면을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습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정유 공장을 공격한 드론이 중국제 스카이아이 5000mm라는 상업용 드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드론은 길이 3.67m, 폭 5m의 유리 섬유 재질의 드론으로 시속 55km라는 느린 속도로 비행하고 최대 20kg의 카메라나 농약 등을 적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쇼핑을 한 모양이다 라며 알리바바에서 파는 1만 달러짜리 드론이 러시아의 전략시설을 날려버렸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도네츠크주에 바로 인접한 국가 전략시설의 방공이 이토록 허술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요. 이번 전쟁 기간 내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러시아군,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불바다가 되고 있어요. 이게 55km 시속으로 시속 55km를 하늘에서 날아가면 그야말로 삘삘삘삘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동영상 다 찍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도 이렇게 잘 볼 정도로 저공으로 날아가고 있으면 소총으로라도 쏴야죠. 그런데 멀뚱멀뚱 이 시속 55km짜리가 뚫뚫뚫뚫 날아와서 정유공장에 부딪히고, 물론 이 20kg의 페이로드가 있으니까 여기에 20kg 정도 되는 뭔가 폭탄 같은 것을 장착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폭 공격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43분 후에 두 번째 드론이 또 삘삘삘 오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또 가서 들이받아 버려. 그래서 이제 불바다되고, 이렇게 된 게 참 러시아의 오늘의 현실이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SNS에 올라오니까 또 오신트 소식통들이 또 열심히 또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제 스카이아이 5000mm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건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든 메이드 인 러시아든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쓰면 진짜 그야말로 까보 중 까보로처럼 황당한 성능을 내는데, 이걸 우크라이나가 쓰면 또 좋은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황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아니, 저는 또 놀라운 게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도네츠크주 경계선에서 거의 뭐 수백 킬로미터를 지금 러시아군이 점령 통제하고 있다라고 우리 전황지도 보면 다 나오죠. 그리고 이 도네츠크 주에서 국경으로 러시아 본토로 8km 지점이 있으면, 그러면 이 러시아가 점령 통제하고 있는 이 도네츠크 주의 이 엄청난 지역을 다 관통해서 시속 55km짜리 3.67m나 되는 제법 큰 드론이 띨띨띨띨 날아가도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격추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전황지도도 사실은 뭐 거기에 러시아 군이 뭐 여기저기 촘촘촘촘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색깔만 러시아군 통제 지역이다. 그래서 거점 마을 뭐 이런 식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지, 뭐 온통 러시아가 그냥 눈에 불 켜고 경비 서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아주 100km 이상 되는 이런 것을 관통해서 거의 뭐 한두 시간 이상 비행을 해서 8km 국경 밖에 있는 러시아 본토의 정유 공장을 때려버린 중국제 드론, 그런 중국제 드론으로 이런 작전을 감행할 생각을 한 우크라이나군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에 정말 감탄과 찬사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계속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